한국 무기 사용해보면 어떨까? 수십조 원의 무기도 승부처는 입소문. 야후 재팬 뉴스란에 게재된 언론 기사와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최근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입소문이 주변 국가들의 구매 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장원준 연구위원은 최근 방위산업 수출로 입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권역의 국가들 간 군사훈련과 교류 빈도가 확대되면서 인접국 무기 계약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LIGNX1의 천공투 수출 계약이 대표적이다. 사우디는 지난해 11월 약 4조 3천억 규모의 천공투 미사일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4조 원 규모의 천공투 수출 계약 이후 두 번째이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걸프 지역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군사적으로는 오랜 협력 관계가 있다. 사우디는 2015년 예멘의 친이란 무장 조직 후티 반군에 공습을 가해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아랍에미리트 등과 연합군을 구성해 군사작전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한 후티 반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자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이 보복 공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 방공무기 체계의 수요가 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천공투를 도입한 것이 사우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와 인접한 카타르로의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국방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동유럽도 마찬가지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7월 폴란드에 K9 자주포 672문을 공급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에 1차 실행 계약을, 지난해 12월에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1차 실행 계약 2개월 만인 2022년 10월에 24문을 처음 출고한 이후로 지금까지 순조롭게 납품이 이뤄지는 중이다. 앞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K9의 유지보수 부품도 생산할 계획이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는 올해 K9을 54문 도입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남쪽, 루마니아는 북쪽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으며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상대국의 군대를 상호 주둔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방위산업공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무기체계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당시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은 우리는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슷한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 같은 장비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함께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를 도입했으며 이 무기체계가 앞으로 루마니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화 에어로의 레드백 장갑차를 후보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를 읽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의 무기 특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웃의 두 국가가 무기상인으로 불리는 것을 들으니 생각해볼 점이 많아지네요. 이 기사의 반대로 유럽에서는 이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교훈 삼아 군사무기의 연구개발 생산을 EU권 내에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EU권은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조달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화자찬. 웃기네요. 한국은 K2와 자주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렴하면서 적당한 성능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언제까지나 무기 수출 삼원칙에 묶여 자위대를 상대로 비싸고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에 있어서는 발주수가 적고 공장 라인 유지만으로 벅찬 방위 산업에서 맨발로 도망칩니다. 적어도 이라크에서의 운용 실적이 있는 89식 소총 정도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운용 실적으로 명성이 있는 공군의 방공 레이더 등도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일본의 전기 전자기기는 이미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게다가 좌익에 좌우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기관은 자위대를 위한 연구개발을 일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본 같은 나라가 또 있습니까? 작년에 필리핀에 3차원 방공 레이더를 팔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국이 필리핀 근해에 환초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를 건설하니까 그 대응책으로 말이죠. 염가라고는 해도 결함도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그래도 구매가 계속 이뤄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사일도 목표를 전혀 맞추지 못했다고 러시아가 불평한 것을 보면 실전에서 사용해보지 않으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없을 거야. 원화 약세로 인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철 가격 인상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힘내세요. 혼자서 열심히. 자책골 기능이 가득 들어있는 것 아니야? 버튼 하나 눌러서 자폭하는 기능이 기본 장착된 장비. 그래서 상대에게 노획되지 않으니까 오케이인 거야. 북한과의 싸움을 위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북한이 미사일과 탄약을 러시아에 보낸 지금이라면 말입니까? 북한의 것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것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버는 남북한. 한국 매스미디어는 무기 제조를 부추기는 일이 많네. 어디까지나 느낌입니다만 일본의 무기는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기술을 포함한 대량 할인. 일본이 같은 일을 했다면 무기 상인, 죽음의 상인, 전범국 주제라고 시비를 걸어올 것이 뻔하다. 2차 대전의 패전국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지. 다행이네. 북의 탄환이나 로켓보다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일본에서는 팔리지 않겠네. 일본에서는 한국제라는 건 조합품의 대명사니까. 한국의 미사일은 발사와 동시에 유턴하여 자국군을 공격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전차 미사일이 중동군 관계자가 시찰 중일 때 목표를 크게 벗어나 논에 착탄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거짓된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까지가 이웃나라의 무기 산업이겠지.